63번째 괴는 기재라고 그랬죠. 기재라는 거는 이 모든 자리가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죠. 화가 밑으로 내려와 있고 수가 올라가 있으니까 화는 밑에서 물을 데울 것이고 수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땅의 세계를 전부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니까는 기재는 아주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모든 게 퍼펙트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퍼펙션에 가까운 거예요. 자리도 완전히 그 위에 다 들어맞고 정하고 다 들어맞고 이 수화에도 되지만 또 수화 자체도 이렇게 음양이 착종하는 관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런 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perfection이라고 하는 거는 기재라고 하는 건 모든 거는 사실 건너게 돼 있지만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미재란 말이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실 오늘도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사실 지난주까지 지금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거의 그 생사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심하게 아팠어요. 아팠는데 이 여름 감기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죠. 난 평생 이렇게 지독하게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할 것은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그 자제력이 강한 사람이라서 겉으로 보면 잘 모르는데 사실은 아플 땐 심하게 아파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아파서 들어넣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 만회도 써야 되고 정몽도 써야 되고 뭐 그러다가 또 뭐 성유사도 좀 새롭게 조명해보는 글을 쓰고 싶고 뭐 하다가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 내가 뭐 몇 년 더 살다가 뭐 80세 전에서 꼴깍 죽었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죽었다는 기재가 돼요. 기재가 그냥 도로는 이제 건너갔다 이렇게 되는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미제라. 끝내야 될 거를 안 끝내고 아직 끝내지 않은 상태로 갔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재라는 게 이미 건넜다는 것 자체가 아직 건너지 않았다가 또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기재라는 것 자체가 뭐 아직 이미 건넜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건너이라는 건 없거든. 끝났다. 그렇지만은 완벽하게 끝나는 게 없거든. 윤석열 정부가 끝났다. 근데 완벽하게 끝나질 않거든. 이승만 정권은 끝났다. 끝나질 않거든, 그게. 그러니까 항상 모든 기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동방인들의 이 주역적 사유에서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라는 것 자체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끝남이 아니라 하나의 그 이룸이라고 그랬거든. 끝남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룸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룬다는 것 자체가 모든 이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미완성이죠. 건물 하나 우리가 졌다. 완벽한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조금 살다 보면 비세고 뭐가 구도가 어떻게 변속관이 잘못 달렸고 저거 모든 게 완벽한 게 어딨냐고. 완벽한 건물 대보라고. 그러니까 기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재를 향해서 이 기재는 미재에다가 물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내가 죽었다고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끝날 수가 없죠. 내가 추구해왔던 모든 사상과 역사 기술과 모든 것은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요. 주역에서 말하는 이 기재와 미재라고 하는 것이
기재라는 것 자체가 여기 보면은 정의천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서괴라는 게 있잖아요. 서괴. 응? 서괴. 서괴에 뭐라고 그랬냐면 물 불가궁이라고 그랬거든. 물이라는 거는 사물이라는 건 끝나버린다는 것은 불가궁이라고 그랬어요. 불가궁이라고 그러니까 끝나버린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궁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재 다음에 미재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끝남을 삼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정의천이 말하기를 기재라고 하는 것은 이 기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뭐라 했어요? 물지궁야 그랬거든요. 물지궁야. 물이 다 한다는 것인데 물이 다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불변이라고. 그러니까 주역에는 이 불변이라는 게 없어요. 이 불변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이 궁하게 되면데도 불변한다고 하는 것은 끝나지 않는 리치가 없다는 것인데 이건 넌센스다 이거예요. 왜? 역이라는 건 변역이고 역이라는 건 어디까지 끊임없이 변역하는 것이고 불궁. 그것은 끝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로 기재 다음에 미재를 맞이하여 64개를 끝내게 된 것이다. 정의천의 이 주석이 아주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미재라고 하는 거는 알고 보면 미궁이다. 이게 다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역의 전 프로세스가 끝날 수가 없다는 것을 미재라 표현한 것이다. 내가 죽는다고 그래도 이 죽는 것으로 다 하질 않아요. 여기서 내가 문제 삼았던 문제의식이라는 건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고려 말에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라. 그걸 갖다가 일현이라는 사람이 그 유사에다가 좀 써놨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당군 신화에 대한 연구라든가 고조선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인생에서 본다면 거기서 끝난 거죠. 쓰면서 끝난 거지. 그게 기재지만은 그건 미재란 말이야. 미재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미재라고 하는 거는 미궁이라고 하는 거는 뭐지? 미궁 중 유 생생지의라고 그랬잖아요. 미궁 즉 유 생생지의. 이게 얼마나 멋있냐. 미궁이라고 하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그것 자체가 우리 이 주역에서는 끊임없이 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끝난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도 이 역사를 바르게 보십시오. 한다면 빨리 내려오셔야죠. 그래야 새로운 창조가 계속될 거 아닙니까? 자질이 안 되고 이게 도무지 모든 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안목이 없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그냥 어거지로 앉아서 엉기니까 거기서 무슨 생생이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야. 생생이라고 하는 게 그거는 빨리 기재로 가. 그러면 새로운 미재가 출발한다고요. 이러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갈망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침묵의 텐션이 그걸 한용운 선생은 님의 침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님의 침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님이 침묵하고 있는 그 침묵은 뭐예요? 그 정권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침묵이란 말이에요. 님의 침묵은 곧 모든
백성들의 모든 이 시민들의 모든 이 사람들의 함성이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그 텐션이 얼마나 지독했겠냐고. 근데 그 침묵을 침묵다웠게 시로써, 침묵의 시로써 열변을 토한 분이 한용운이라는데, 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존경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용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평론을 한 분이 고려대학 국문과 교수였었지만은 그 승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시를 쓰신 조지훈 선생. 근데 조지훈 선생이 어느 분보다도 이 조지훈 선생이 만해 선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가장 심오하고 정확하고 간결합니다. 앞으로 제가 펴내는 책을 보시면은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은, 만해도 위대하지만은 만해를 역사에다가 바르게 자리매김을 해놓은 조지훈, 조동탁 선생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그 양반이 너무도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양반이 48살에 세상을 떴으니까 다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하여튼 내가 요 최근에 조지훈 선생의 조금 난해한 글이기는 하지만은 한국문화사 서설이라는 책이 있는데, 방대합니다. 스케일이 방대하고, 어떻게 젊은 날에 이렇게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런 걸 썼을까 생각하면 참 대단합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괴상을 보라. 리가 위에 있고 감이 아래에 있다. 불이 물 위에 있으니 서로 만나지지도 않고 쓰임이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미제라 한 것이다. 가능성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말씀하기를, 상전에 말하기를, 이거 대상전의 지금 얘기죠. 대상전은 뭐냐면 불이 물 위에 있다. 그것이 미제의 상이다. 불이 물 위에 있다. 이것이 미제의 상이다. 군자는 이것을 본받아서, 여기서 일은 무엇을 본받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상을 본받아서. 근데 여기는 수승화강이니 수화의 문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는 신중하게 물을 분별하여 그것이 각기 제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미제를. 그러니까 미제를 수화로 풀지 않고, 이 대상전의 저자는 일종의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푼 겁니다. 그 다음에 괴사가 나오는데, 괴사라고 하는 거는 미제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그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뭐죠? 제사를 지내야죠.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고 우리의 미래를 묻는다.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거의 넘을 뻔했는데 그 꼬리를 적셨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제는 벌써 시작이지만 그 시작 자체가 완성이 될 수가 없는 시작이다 그거지. 조그만 여우가 거의 흘자거든. 거의 건널 뻔했는데 꼬리가 물에 닿았다는 건 뭐죠? 꼬리가 물에 닿으면은 여우는 안 건너는 거로 돼 있거든. 이게 하나의 약속인데. 그러니까 여우가 꼬리를 적셨다. 그러므로 나아가도 이가 없다 그랬거든요. 나아가도 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괴 전체를 놓고 한 평이니까 이 괴 자체가 전체가 일종의 새로운 출발이지만 새로운 출발 자체가 상당히 험난하다. 험난하다.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주자가 말하기를 미제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이다. 미성지시야 그랬거든. 771페이지. 미제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란 말이야. 물과 불이 사귀지 못하여 서로 쓰임이 되지 못하고 괴의 6효가 모두 제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미제라 한 것이다. 흐른 거의라는 뜻이니 거의 건너가서 꼬리를 적심은 건너가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게 뭐 정확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에 괴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효를 들어가는데 초륙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초와 이의 효사가 기저의 초구 효사에 나온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육임이라는 게 꼬리를 적신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초륙은 미제께의 최하에 있으면서 여우로 치면 꼬리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요이면서 힘이 약해요. 미제의 여행을 감행하려 하나 힘이 없다. 그런데도 시도한다. 미제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꼬리를 적시고 건너는데 실패하고 만다. 육이 미니까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거죠. 건널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다.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에는 9.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